장문정입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는 감성으로 설득하다. 감성으로 설득해야 하는 이유는 관계는 계산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눈길을 끄는 광고는 많지만 마음을 끄는 광고는 없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저도 광고를 보면 혹할 때가 있죠. 마음까지 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마케팅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은 돈이기 때문에 돈에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15분 집중력이 매출을 만듭니다. 6강, 애칭을 달면 날개가 달린다. 한 해에 15만 명이나 개명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개명 하나로 결혼을 했다. 개명으로 사업 성공했다. 개명으로 인생 바뀌었다. 이런 분들 많은 걸 보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끼게 됩니다. 동일한 논리로 상품 이름도 어떻게 짓느냐가 그 상품의 생존줄을 쥐고 있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십수년간 기업이나 또 협회, 일간지, 해외 한인신문에 마케팅 칼럼을 써오고 있는데요. 그간 상품의 네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기고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명에 상품 명줄이 달렸다 했었죠. 모두가 상품을 놓고 광명을 밝히는 광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트렌드는 이제 네이밍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좋은 이름이 바닥이 났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쁜 사람은 벌써 누가 채갔다고. 좋은 이름도 이미 누군가 쑥쑥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남은 게 없어요. 어지간한 상품 이름은 또 어지간한 브랜드 이름은 이미 다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업이 출시하는 상품의 이름은 일정한 법과 원칙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짓다가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기 때문에 네이밍 자체에 이미 제약이 많아요. 금융상품인데 무조건 10배 불려주는 펀드 이러면 대박 나겠지만 이런 이름 못 지어요. 보험인데 10배 보장되는 보험 짓고 싶죠. 하지만 못 지어요. 제약이 있습니다. 또 네이밍은 보통 마케팅 부서에서 짓죠.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세일즈하는 건 영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 현장 괴리감이 또 많이 생깁니다. 현장을 잘 모르고 짓는 이름이 많다는 거죠. 이런저런 그런 이유로 네이밍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묘책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상품 이름에 애칭 또는 별칭을 다는 겁니다. 애칭이 요즘 트렌드 같죠. 물론 요즘 트렌드지만 사실 애칭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사람들은 도서관에 오랫동안 애칭을 달아왔는데 문명의 기둥, 지식의 관문 뭐 이런 애칭들을 지었죠. 과거 독일 시인 괴테는 인류의 기억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도 상품 이름에 애칭을 달면 최소 7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법의 적용을 덜 받고 현장 상황에 맞는 애칭을 달 수 있고 트렌드가 바뀌면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긴밀한 대처가 가능하고 기억 회상력이 높고 소비자 친근감이 높고 감성적 기운을 심어주고 마케팅 비용도 상대적으로 덜 듭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 꼽자면 애칭은 소비자 친밀감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죠. 베니하루카를 드셔보셨나요? 그게 뭐야?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 한국의 토종 고구마 하면 진율미, 풍엄미 같은 건데 베니하루카는 일본산 고구마 품종이에요. 맛있을까요? 장난 아닙니다. 보통 수박이나 복숭아가 한 12브릭스 정도만 나와도 아주 달아서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베니하루카는 수확하고 한 2, 3개월 지나면 당도가 무려 27브릭스가 나오는 독보적 단맛을 냅니다. 빛깔도 가름하고요, 매끈하고요, 또 노랗고 촉촉한 게 기가 막히게 답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나 못 먹어봤겠는데? 아쉽다. 아니요. 현재 국내 고구마 전체 재배 면적의 40%까지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 먹어봤을 텐데? 그럼요. 이겁니다. 꿀고구마. 우리가 꿀고구마라고 부르는 게 베니하루카라고요. 그러니까 본칭은 베니하루카, 애칭은 꿀고구마. 어느 게 이겼어요? 애칭이 본칭을 앞선 거죠. 그게 더 소비자 친밀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혼하면은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아무개 씨, 뭐 홍길동 씨 이래요? 여보야, 자기야 이러잖아요. 네. 다 친밀해진다는 거죠. 애칭을 쓰면. 이런 경우 많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잡초라는 말도 이게 정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칭일 뿐이라고요. 사람들은 잡초 따위에 뭐 이름이 있을까? 라고들 생각을 하지요. 근데 잡초라는 식물에도 엄연한 이름이 있습니다. 1년생 잡초는 피, 물달개비, 밭두개풀, 알방동사리, 엽기비늘, 가막사리 등이고요. 단연생 잡초에는 올방개, 올챙이고랭이, 버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한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잡초라는 애칭을 쓰고 있잖아요. 애칭이 대세입니다. 소비자 친밀도도 높고. 우리가 과거에 언제 무선 호출기라고 했나요? 그냥 삐삐라고 했지?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정식 이름 말하나요? 그냥 움짤이라고 하지? 애칭이 왜 중요한지 다른 사례를 들어보죠. 지리산 반달곰들은 이름이 없어요. 대신에 관리번호로 불리워요. KM-46, KM-53 뭐 이런 식입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곰에게 이름 지어주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렇게 애칭이 생겨버리면 비참한 최후가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사된 곰들은 야생곰으로 자연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처럼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은 이런 새끼 곰들한테 막 음식을 주면서 곰돌아 곰돌아 이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곰돌인가 보다 하면서 사람을 따르다가 결국 사람과 분리된 야생곰으로 못 살기 때문에 다시 철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애칭이 생사를 결정지었죠. 그처럼 우리의 상품도 이제는 상품명보다 애칭을 쓰면 소비자에게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죠. 한국인들도 이제 서양인 못지않게 치즈를 좋아합니다. 한국인 1인당 한 해 치즈 섭취량은 3kg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치즈의 첫 역사는 1964년 지정한 사제가 산양 2마리로 시작한 거였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 치즈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우유가 걸쭉해서 굳어졌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상한 거야? 막 이러면서 거부감을 갖고 먹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이때 이것은 치즈라는 것입니다 라고 학습시키지 않고 애칭을 썼다고요. 애칭을 써서 이 새로운 식품에 대한 반감을 극복했습니다. 바로 우유로 만든 두부라는 애칭이었습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상품을 컨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홍보 문구를 보면 개, 고양이란 단어는 전부 싹 다 뺐습니다. 요즘 개, 고양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엘리베이터에 이웃이 강아지를 안고 탔어요. 근데 옆에서 개네 한번 해보세요. 기분 되게 나빠요. 댕댕이네 라고 해야죠. 고양이면 양양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문구도 전부 댕냥이로 다 바꿨습니다. 정식 명칭이 사라지고 애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상권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신문 기자들하고 취재 동행을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중에 을지로를 나가봤어요. 을지로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요즘 바뀌었어요. 을지로가 젊은이들한테 한참 뜹니다. 그래서 힙한 곳이라고 그래서 힙지로라는 애칭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터넷에 을지로 맛집 쳐보시고 또 힙지로 맛집 쳐보십시오. 힙지로 맛집이라고 쳐보면 더 숨겨진 재미난 맛집들 많이 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칭이 강합니다. 방문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화장품 회사 워크샵 행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플래카드에 행사에 참석하시는 그 영업인들을 뭐라고 호칭을 적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사님? 뭔가 시대에 뒤처진 어색한 느낌? 사장님? 좀 부담스럽고? 아줌마? 말도 안 되죠? 고민을 하다가 방판소녀단이라고 애칭을 달아드리니까 아주 즐거워들 하시더군요. 상품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애칭이 대세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AED라고 안 하고 심쿵이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애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라는 병명보다 나무의 에이즈라는 애칭이 더 느낌이 옵니다. 작은 소 참 진드기보다 살인 진드기가 더 느낌 옵니다.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애칭합니다. 밥상에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쌀처럼 산업의 필수라는 비유죠. 화장품의 용량 큰 거를요 대용량템이라고 안 해요. 집순이템이라고 합니다. 애칭을 써서.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 노지귤, 츤데레귤이라고 애칭을 하죠. 겉은 까칠하지만 속살은 달콤합니다. 즉석 카메라의 애칭, 찰나의 유일한 기록, 대사증후군은 죽음의 오중주,
경부고속도로 국가대동맥. 그 애칭을 지을 때 노하우는요. 해당 대상에게 생활 밀착형 언어가 돼야 성공합니다. 가령 꽃말은 꽃에게 애칭이죠. 그 4월에 피는 벚꽃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과 절세 미인이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중간고사라고 답합니다. 추석의 애칭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와 결실, 풍요의 계절, 수학의 계절이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역시 중간고사라고 답합니다. 이처럼 애칭은 해당 대상에게 착 달라붙는 밀착형 애칭이 좋습니다. 오늘 플러스 장명의 시대는 가라 애칭의 시대다. 사람 처음 볼 때 뭐 보세요? 얼굴 보시죠? 그처럼 상품도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의 얼굴. 저는 상품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첫 질문이요. 이 상품의 얼굴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꼭 묻습니다. 애칭은 상품의 얼굴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상품 이름은 가물가물해도요. 애칭은 탁 꽂힙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정식 상품 이름을 출시하면 마케팅명 또는 서브네임, 즉 애칭도 함께 짓죠. 나만의 멋진 애칭으로 상품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애칭은 매력의 무기가 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